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경제뉴스 브리핑 들으시겠습니다. 자, 해오름 자산 컨설팅의 오진근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 사태, 이건 뭐, 이제 1년 넘게 들으니까 아주 지겹기도 하고, 뭔 놈의 그리스에서 그렇게 뭐 구제안이 나왔다, 어떻다, 3차다, 4차다, 복잡한데, 우선 이 얘기 먼저 해봅시다. 요즘 몇몇 신문 방송에, 우리도 그리스처럼 될 수 있다, 경계하는, 자성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오 대표의 견해에도 섞어서 한번 대답을 부탁하고 싶은데, 우리가 뭘 어떻게 잘못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리스처럼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 예, 네. 다만 이제 가계부채, 우리나라는 국가부채가 아니라 가계부채가 핫 이슈가 되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부동산 가격이 크게 빠져버린다면 10억 할 때 아이고 아파트 지금이라도 사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5, 6억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한 6, 7억으로 떨어진다. 그럼 그 집을 팔아봐야 6억 정도밖에 못 받는데 5, 6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럼 대출금 갚고 나면 집도 없어지고 빚은 겨우 껐지만 빚은 살 집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네. 깡통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몇십만 가구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거 어마어마한 문제 아닙니까? 예, 일본의 경우 그렇게 됐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주의를 해야 될 게, 물론 인구가 2030년까지는 줄지 않는데, 네. 실제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연령층은, 2017년, 18년 정도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 관리를 잘 하라는 게 우리 오 대표의 주문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부동산 가격하고 밀접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을 개인이나 시민이나 정부 어느 한쪽에서 주도한다고 잘 반영이 안 되잖아요. 참여정부 말기에 그렇게 강남 집값 잡으려고 해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해답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뭐 특별한 견해는 안 주실 거예요? 자, 네. 자, 그리스 사태 한번 짚어봅시다. 뭐, 총정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3차 구제안을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리스 국민투표 승리에도 불구하고 치프라스 총리는 더 가혹한 3차 긴축 구제 금융안을 일단 수락했어요. 이건 뭐, 이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사실상 재정 주권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빚 탕감 확실히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네, 아직 받지는 못했고요. 일요일 국민투표에서 그리스가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17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채무 탕감은 받지 못하고 더 가혹한, 구조조정안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상당히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영국의 한 일간지 가디언은 그리스에 대한 정신적 물고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물고문? 굉장히 가혹하다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진보 언론의 표상이자 그런 곳인데 또 물고문이라는 용어를 썼군요. 자, 그리스 3차 긴축 구제 금융안이 구체적으로 그리스 국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요구합니까? 그래서 물고문 소리까지 나옵니까? 네, 그리스는 제조업이 빈약하고 서비스업이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당이나 어떤 그런 가게에서 부가가치세가 13%였는데 그것이 23%로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게 되고요. 호텔에 대한 부가세도 6.5%에서 13%로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혜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렸었지만 한때 소득 대체율이 90%였지만 지금은 50%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연금 수령 나이도 50세였는데 지금은 65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2년까지 67세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급빈자 연금은 2019년에 10+ 정부에서 없애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 이번 합의안에서 2017년까지 당장 2년 안에 없애기 때문에 상당히 또 가혹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스와 우리나라 IMF 구제금융의 유사점은 뭡니까? 네, 뭐 둘 다 혹독하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슷한데요. 다른 점도 먼저 좀 있더라고요. 그리스하고 우리나라가 보면 재밌는 점이 똑같이 북위 38도선에 있는데 유럽과 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고 반도 국가입니다. 그런데 예, 공통적으로 식민 지배와 내정, 군사 독재 등을 겪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를 먼저 보시면 1997년 11월 21일에 IMF 구제금융을 195억 불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25%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는 정반대로 미국의 금리 5.25%를 25%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0%로 내렸고, 예. 3조 5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찍어내면서 미국이 지금 경제 회생의 8년간의 경제 화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IMF가 우리를 상대로 무슨 생체 실험을 할 정도로 가혹했다 이런 얘기도 뒤늦게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뒤늦게 IMF에서도 그것을 반성하고 그리스에 대해서는 한국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덜 가혹하지 않은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오다 보니까 굉장히 가혹하게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스 경제도 굉장히 많이 망가졌는데요. 2009년도에 그리스 GDP가 2,640억 불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1,940억 불로 무려 GDP가 25%나 쪼그라들면서 국부가 4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27%, 청년 실업률은 55%, 그리고 빈곤선 아래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44%나 되면서 거의 그리스가 한계에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렉시트를 해서 일시적으로 어렵더라도 달러화를 쓰든지 아니면 드라크마화를 쓰든지 해서 뭔가 관광산업을 부흥시켜서 극복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가혹한 3차 구조조정 안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 좀 해보죠. 얼마 전에 이 시간에서 한 달 반, 2달쯤 됐나요? 우리 오진근 대표가 그때는 전화 연결이 아니고 직접 출연했을 텐데 중국 증시 대단히 좋다. 몇 년간의 힘든 터널 빠져나와서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중국 증시 투자하는 게 좀 짭짤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네. 물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긴 하지만 막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고 잠시의 조정이나 기술적 조정 이런 건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난 중국 증시 한 달간 너무 크게 빠졌어요. 무려 35%나 폭락했는데 그럼 상장사 절반이 거래 정지가 되고 왜 이렇게 급전직하하는 겁니까? 그때는 중국 증시 하면 돈 크게 번다고 우리 오 대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틀렸나요?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상해 지수가 155%는 1년간 폭등했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 거래 규모가 5배나 급증했습니다. 4천억 위안에서 2조 2천억 위안으로 5배나 늘어났는데 빚내서 주식 사는 거? 예, 신용 레버리지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지난 한 달간 25년 역사상 가장 가파른 하락을 보이는데 하락폭은 35%인데 1년 전 기준으로 하면 155%가 상승하고 90%가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왕창 오르고 왕창 빠졌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3,374포인트가 저점이었는데 이 지수는 연초에 3,250포인트니까 연초 이후 상승 부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 대표는 좀 팔고 미리 나왔습니까? 아니면 또 소나기를 다 맞았습니까? 일부는 소나기는 맞고 일부는 좀 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사라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예, 일단 너무 과열된 것은 이렇게 조정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PR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 네. 저 어려운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건강한 조정이다. 몸에 좋은 보약 같은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중국 정시는 한동안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돈 넣어놓은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겁니까? 저는 이렇게 신용 물량의 급격한 정리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조정이 있었는데, 단기적 변동성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시가 GDP 103%까지 올랐다가 67%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9% 정도이기 때문에 GDP의 100%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중국 증시가 완전히 꼬꾸라진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알겠습니다. 10월에 승강통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정시 유입도 기대됩니다. 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권을 두고 아주 국내외에서 말이 많은 가운데 11.2%인가를 갖고 있고 최근에도 그 지분을 2%포인트 늘렸던데 국민연금이 삼성 편 들어주는 것 같고 지금 말들이 많아요. 이거 국민 돈으로 굴리는 건데 삼성만 일방적으로 좋아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 우선 이런 견해들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국민연금 내부의 투자의결위원회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권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자 외부 자문기관의 의결권 행사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7시 반에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김성민 의결권 위원장은 기금운용본부가 한 결정에 대해서 판단 요청 의결권 위원회에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찬성 의견을 받아들인 걸로 했는데 이전에는 이제 SK CNC하고 SK 합병에 대해서는 의결권 위원회에서 반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냥 찬성 의견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외부의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규정상은 그러한데 국민연금이라는 돈의 성격상 그리고 이번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권을 둘러싼 그 합병 비율의 문제에 대해서 사뭇 논리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의견이 막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물론 또 법원에서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그럴 때는 좀 신중한 판단을 국민연금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무슨 우호지분 백기사 노릇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이 점을 저는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전혀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국내외 의결권 전문기관들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 비롯해서 모든 실장, 팀장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 대표 역시 강경한 의견을 내고 계시는군요. 좀 나중에 이런 건 국회에서 따질 수 있겠죠? 예, 박영선 의원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세금 없는 부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용인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짧게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 그리고 중국 정시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